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62강이죠. 저번 시간과 이어서 BF와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서 BF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죠. 장애가 없는 공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저때도 우리가 디자인 for all이나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법으로 보면 이렇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정년 보장에 관한 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용, 이동 편익 정진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어떤 건축법이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한 법에서 각각 BF 기준이라는 게 있죠. 주로 이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 건물에는 거의 다 BF 기준을 다 맞춰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임산부 편익 정진보장법, 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법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거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주로 이제 교통약자 그 이동 편의 정진법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우리가 도로 그죠?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이 안전전 어린이 학교 있는데 이런 것의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통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법하고는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물론 장애인 어떤 노인 임산부도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우리가 오늘 공통적인 거를 이렇게 뽑아 보면은요. 어쨌든 부행의 환경 하면서 안전, 편리, 교통 체계 구축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책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그냥 읽어보시면 훨씬 좋겠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내용을 굳이 뭐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통약자표 이동 편익 정진법을 보다 보면은요 실제로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도로 기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또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봐야 될 게 많죠. 근데 물론 다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하시다가, 뭐,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어떤 뭐 설계를 하시다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꼭 정리한다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설계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그냥 쭉 봐두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쨌든 기본 목적이 보행 환경이라든지 안전과 편리성, 그죠? 그 어떤 체계 구축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을 더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편입 정진법 같은 경우는 장애 유도하는 공간 어떤 공간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더 보시고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유도 공간의 어떤 접착 부위가 어딘가 주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출입구라든지 그다음에 그 휴게 공간 중에 들어가는 곳에 자판기 높이 기준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보시는 게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애 유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곳에 실제로 우리가 회전 반경, 만약에 휠체어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 유효폭이죠, 그죠? 공간의 어떤 유효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기울기, 그죠? 기울기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차, 그 다음 요즘은 아예 높이차가 거의 없어요. BF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평면으로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때, 계단을 만들든, 그 다음에 어떤 이 밑에 바닥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형태,
각각 시설의 어떤 구조나 형태, 그 다음에 재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감 처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마다 물론 구조 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조의 형태여야 되고 얼마만큼의 회전 반경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폭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말 그대로 그죠,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재질이어야만이 잘 갈 수 있고 잘 올라갈 수 있고 잘 내려올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임산부나 어떤 장애인이나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 폭, 기울기 중에서도 구조 형태, 그 다음에 재료, 마감 처리 이런 걸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외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앉았을 때 어느 정도 높이, 이게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휴먼 스케일이라는 거죠. 그죠? 자, 휴먼 스케일이 꼭 우리가 정상인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앉아 있었을 때도 전부 다 하나의 휴먼 스케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교통 약자 이용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요, 시술 구조와 재질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 재질, 재료나 재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 같은 공통 상황이에요. 그래서 널 지금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어떤 UD든 BF든 공통 사항들이 뭐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공통 사항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구조, 형태, 재료, 마감 처리.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장애 유도 공간과 폭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보행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실제로 폭과 기울기, 구조, 형태, 재료, 마감, 처리 하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 가장 또 밀접한 게, 예를 들면 그 보행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본다면 재질만 보면, 그죠? 재료만 봐도 우리가 고무 재생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투수성 포장을 또 많이 해주는 이유도 이렇고요. 우리가 투수성 포장이라는 것이, 포장도 보면요, 일체형이 있고요, 단립형이 있죠. 단립 구조가 있죠. 그죠? 일체형은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아스팔트처럼 한 번만에 쭉 끈 거, 이음으로써 하나의 한 번만에 쭉 깔아 놓는 것이 우리가 일체형이라고 하고요. 단립형이라는 것은 한 부분 해서 교체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아이블럭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투수블럭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단립형이죠. 단립형 구조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는 일체형을 많이 넣죠. 그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죠? 자전거 탈 때 뭔가 보도블럭이 어떠한 그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로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일체형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보도 같은 경우는 일체형보다는 우리가 단립형을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이런 거죠. 조금 치마가 있어도 보도는 상관이 크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치마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이해를 하면서 내가 글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구조 어떤 형태인가, 구조라는 것이 일체형이냐 단립형이냐, 자 형태 어떤 형태냐, 형태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반원형으로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형태의 개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 뭐 투수성으로 할 것이냐 불투수성으로 할 것이냐 잔디가 있게 할 것이냐 마사토 무슨 토양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재료이고, 마감 처리 끝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보도나 어떤 개념을 말 그대로 보도를 낼 때도 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기준이라든지 보도 기준, 그 다음에 어떤 그 보행로 기준이든 차도 기준이든 보면은요, 구조, 형태, 재료, 마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기울기, 폭, 그죠? 기울기, 폭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각전제, 가각전제가 나오죠. 가각전제는 라운드 이제 도는 곳의 어떠한 라운드, 그죠? 자, 가각 전제 부분 이런 것의 형태.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단어들이 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 것을 보든 교통약자 것을 보든 간에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기술사의 기본은 단어들은요, 내용들의 공통성을 빼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하면서 내가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면 모든 것을 포함한 디자인, 뭐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러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겠죠. 그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빼빼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런 디자인을 보니까 우리가 교통, 그 다음 외부 공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 공간, 그러면 그렇게 공간을 구분했을 때 어떤 형태냐, 어떤 폭이냐, 어떤 기울기를 가지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마감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하든 가장 기본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통적인 걸 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어떤 공간이든 간에 이런 구조를 가졌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꼭 우리가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에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디자인은 모든 공간에 다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공통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설공사 종류와 입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